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리액트 3를 컨트롤 C V 눌러서 F2번 눌러서 이름을 4번으로 두고 여기에 들어가서 4번으로 만드는데, 이제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한번 사용을 해 봤으니까 여기 부분이 태그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직접 태그를, 딜리트 키 눌러서 여기다가 직접 태그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태그를 입력해서, 즉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여러 번 중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면 여기 부분이 그냥 렌더에 안녕하세요 h1 태그에 안녕하세요 입력했으면 그게 루트 엘리먼트에 가서 실행되게 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얘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게 되면 F12번 눌러서 콘솔 창 열어보면 뭔가 왼쪽 꺽쇠를 인식하지 못합니다라고 에러가 발생하네요. 즉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왼쪽 꺽쇠를 사용하니까, 태그를 사용하니까 얘를 인식 못한다라고 나와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태그를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사용했을 때는 그거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왼쪽 꺽쇠처럼 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다. 그러면 뭐를 사용해 줄 수가 있냐면 JSX를 사용해서 태그 모양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시켜서, 즉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와 같은 펑션으로 변환시켜서 여기 자리에서 실행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서 구글에 가서 바벨 또는 베이블 CDN을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블 CDN을 언패키지에서, 자, 그러면 바벨 CDN 언패키지를 검색을 해주면 얘 또는 요 링크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독스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대로니까 독스에 잠깐 들어가서 보면, 자, 이 경로 unpackage.com의 @babel의 스탠더론의 babel.min.js 파일, 얘를 검색을 해서 직접 타이핑해 주셔도 되고요.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서 링크를, src는 여기다가 넣어주고 베이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얘 한 줄을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다시 F2번, F12번 눌렀는데 아직까지는 왼쪽 꺽쇠를 인식을 하지 못하네요. 그러면 베이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에 보니까 뭐를 사용할 거냐면 스크립트의 타입을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텍스트 슬래시 베이블로 변경을 해라, 텍스트 슬래시 바벨로 변경을 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였었던 거를,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였었던 것을 텍스트 슬래시 베이블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F12번 눌렀을 때 콘솔 에러도 없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를 해보면 역시 루트에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의 태그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부터는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HTML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div 태그로 묶어주고 실행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div 태그로 묶이는 형태대로 div 태그에 h1 태그로 루트 안에 이렇게 포함돼서
사용이 되는 형태대로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리액트와 리액트 돔과 베이브를 추가, 이 세 개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나니까 이제 텍스트 슬래시 베이브란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HTML 요소가 있는 부분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펑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HTML 태그 형태대로 여기다가 구현을 해주면 그 값을 자동적으로 베이블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서 실행해 주더라.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사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시켜서 출력을 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JSX라고 합니다. 넷점에다가 JSX를 사용하여 HTML을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 준다. 누가 도와준다? 베이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한 줄짜리 코드 만들어 봤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컨트롤 C V 눌러서 다섯 번째로 넣어놓고 JSX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JSX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을 잠깐 주석 처리해 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H1 태그 시작만 만들어 놓고 끝을 안 만들어 놨다. 그러고 나서 저장하고 Hello React 5를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12번 눌렀을 때 당연히 뭔가 잘못됐다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다시 소스 코드로 가서 H1 태그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 그런데 텍스트는 없고 에러는 없고요. 그러고 나서 텍스트 넣고 여기다가 JSX로 입력하고 다시 실행. JSX 실행되는 것까지 봤고요. 그런 다음에 명확하게 얘네들은 JSX 문법은 명확하게 div 태그 시작과 끝이면 끝을 만들어줘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빨간 줄을 만들어주네요. 클로징 태그가 없다고. 만약에 실행시키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으면 JSX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반드시 시작과 끝을, 즉 JSX 문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명확하게 어떠한 태그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에러가 표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웹페이지에서도 실행이 정상적으로 잘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큰 규칙입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iv 태그를 하나 뒤에다가 더 넣어 놓는다든가 h2 태그를 넣어 놓고 여기다가 JS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에러가 나요. JSX는요 무조건 최상위 엘리먼트, 모든 엘리먼트는 얘와 시작과 끝이 어디에요? 여기까지죠. div 태그의 시작과 끝이 여기까지인데 같은 형제 노드가 하나 더 있네요. 이러면 에러가 나요. 즉 JSX는 무조건 루트 엘리먼트가 그게 div 태그가 됐던 아니면 렌더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따로 태그 시작과 끝만 표시하는 걸로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div 태그의 시작과 끝 사이에 들어오면 이제는 에러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정상적으로 실행되죠. 즉 JSX는 반드시 시작과 끝 사이에,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여러 개의 요소들이 들어와야 된다. 즉 루트 시작과 끝이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HTML 모양을 좀 더 계속해서 꾸며 나가기 위해서요. 부트스트랩 CDN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CDN을 검색을 해서 부트스트랩 getbootstrap.com에 가서 CDN 경로를 카피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직접 타이핑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고요. 그러면 부트스트랩 CDN의 CSS만 카피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하나씩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 부분을 하나씩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iv 태그에 HTML 문서를 여기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여기 부분에 코드를 뭐를 사용해서 부트스트랩의 CSS 클래스를 사용해서 좀 더 모양을 꾸며가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자바스크립트로 변환. 자, 그러고 나서 여기 HTML hello react5.html 페이지를 계속해서 꾸며 나갈 건데요. 자, 그럼 여기를 여러 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영역이다 해서 이렇게 태그로 만들어 주고 h1 태그, h2 태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컴포넌트에서 일단은 이 모양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켰을 때 일단 실행이 잘 되는 거 확인하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변경을 해주는데, 여기는 현재 자바스크립트에서 태그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영역입니다. 만약에 div 태그에 CSS 클래스를 적용해주고 싶다. 클래스 샵 id로, id는 상관없어요. id는 어떠한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CSS 클래스로 클래스를 주게 되면 얘가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 키워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여기 부분은 CSS 클래스를 적용을 하고자 한다. JSX에서 클래스 네임 속성으로, 클래스 네임 애트리뷰트로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컨테이너의 마진 바텀에 2칸 정도로 띄어쓰기라 해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저장하고 실행하고, 그러면 이렇게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개체로 묶여져서 컨테이너 개체로 묶어서 출력이 됩니다. 가운데 정렬이 되네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마진 바텀 2칸으로 잡혀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컨테이너하고 마진 바텀은 부트스트랩의 기본 CSS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 위치처럼 이렇게 당겨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하나씩 꾸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행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 시작과 끝을 만들고, div 태그에 역시 클래스 대신에 클래스 네임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롤을 하나 만들고요. 롤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에다가 스팬 태그를 사용해서 로니까 컨테이너 로에 컬럼까지 주도록 하죠. div 태그의 시작과 끝을 잡고, 여기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해서 컬럼의 2칸짜리 2:10 형태대로 공간을 잡아서 h1 태그, h2 태그 지우도록 할게요. div 태그의 시작과 끝을 잡고, 역시 두 번째 div 태그는 클래스 네임은 컬럼 몇 대 몇 2:10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C샵 책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 들어오는 거 이렇게 잡고 2:10 비율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2대 10 비율로 레이아웃이 잡히고요. JSX는 자바스크립트 안에다가 이렇게 HTML 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만큼 코드는 순수한 HTML 코드 영역에서 이만큼 코드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한 상태에서 2대 10 비율로 레이아웃이 잡히고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C샵과 내용. 그럼 여기에 어떤 이미지도 표현해보고 여기 어떤 내용도 계속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부트스트랩도 적용해보고 리액트도 적용해보고 리액트 돔도 적용해보고 베이블도 적용해봐서 렌더 메서드에 시작과 끝을 소괄호 열고 닫고로 구분을 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TML 태그 형태대로 작성을 하되 CSS 클래스는 기본은 div 태그의 클래스를 사용했지만 여기는 어느 영역이다?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다 보니까 클래스 대신에 뭐를 사용하자? 클래스 네임을 사용해서 CSS 클래스를 적용하자. 이것을 이 예제, 5번째 예제에서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모양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HTML 여러분 작성했었던 거를 이렇게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자. 이게 JSX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헬로 리액트 1, 2, 3, 4, 5인데요. 이름 바꿀게요. 제가 보니까 10개 단계 넘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름을 바꿔서 자, 이름을 바꿔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번째까지 했으니까 05번째를 컨트롤 CV 눌러서 헬로 리액트 06번째로 바꾸고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06번째는 일단은 뭘 뺄까요? 메뉴바, 액티비티 바 빼고 보기 F11번 눌러서 풀스크린으로 두고 자, 어디 부분을 건드릴 거냐면 자, 일단 6번째는 JSX 익스프레션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에다 출력하는데 C샵과 내용으로 이렇게만 만들었는데요. 자, 렌더 펑션 위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영역에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렛 키워드를 사용해서 타이틀을 주고 타이틀에서는 뭐를 JSX 표현식 익스프레션이란 단어를 한번 JSX 식 또는 표현식으로 주어서 이거를 이쯤에다가 제목을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에 시작과 끝을 하나 만들고 div 태그에 클래스 네임을 행을 하나 더 주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에 시작과 끝을 잡고 역시 클래스 네임을 부트스트랩의 컬럼 12칸으로 꽉 채운 형태대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출력할 거냐면 JSX 표현식 익스프레션 이 타이틀을 출력해주고 싶다. 그러면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떤 형태다? 타이틀이 여기 자리에서 JSX 표현식 익스프레션이 어디에서 여기 자리에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 JSX 익스프레션 또는 표현식이라고
리액트 공식 사이트에는 표현식으로 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을 식 또는 표현식으로 제가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백틱 F11번 눌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컨트롤 백틱 눌러서 터미널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어서 리액트 메모에서 npm start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디렉터리 클라이언트 앱 폴더로 가서 npm start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TML 문서만 되어 있죠? 다시요. 컨트롤 C 눌러서 cd 점점 눌러서 .NET 런으로 실행해 줘야 되죠. 이것까지 웹 애플리케이션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터미널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5001번 실행시켜 보면 실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문서? 헬로 리액트 06번째. 아예 여기까지 가자. 다시 위쪽 화살표 헬로 리액트 06번째 HTML 문서를 실행하자. 자, 이렇게 해서 JSX 표현식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 들어가 보면 엘리먼트 쪽에 가보면 이렇게 JSX 표현식이 타이틀 부분, 여기 부분에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JSX 표현식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C샵과 내용 들어오는 부분도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밑에다가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샵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 개체 리터를 통해서 값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C샵, 책 제목엔 타이틀은 C샵, 디스크립션은 내용 들어오는 곳이라고 점점점으로 주고, 이거를 뭐로 대체한다? C샵.title로 여기를 내용을 지우고 C샵 대체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내용 대신에 C샵의 디스크립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서 새로 고침해 보면 C샵과 내용 들어오는 곳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표현식, 익스프레션 표현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JSX 표현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양을. 이번 시간에는 6번째 파일을 확장시켜서 펑션 컴포넌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파일을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고 F2번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서 07번째로 바꿔주도록 하죠. 중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해서 JSX 표현식, 즉 JSX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맛보기로 해봤는데요. 자, 한 단계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타이틀 같은 경우는 출력하는 것을 또 다른 기능으로 미리 따로 여기다가 직접 루트에다가, 즉 리액트 돔다 렌더가 적용된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타입해 놓는 게 아니라 부분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걸 어디에다가 함수형 컴포넌트 제목을 07번째 펑션 컴포넌트 이름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을 사용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북 타이틀이다. 북 타이틀에다가 리턴해서
h1 태그를 리턴해라. JSX 문법을 사용해서 mybook JSX 문법을 사용해서 mybook이라는 이름의 h1 태그를 반환해라. 이렇게 펑션으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북 타이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펑션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북 타이틀 이름의 펑션 하나 만들었는데요. 얘를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타이틀 빨간색이 왜 뜨나요? 펑션. 이렇게. 자, 그러면 함수형 컴포넌트, 이게 하나의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뭐로 본다? 하나의 컴포넌트,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로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북 타이틀을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기다가 적용해 주고 싶다. 저만큼 태그를. 그러면 마이북을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해도 되는데요. 이만큼을 타이핑해도 되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함수에다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뭐로 대체한다? 꺽쇠 북 타이틀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리액트에서 뭐는 컴포넌트는 하나의 코드 조각이다. 하나의 코드 조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북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펑션을 이렇게 단일 코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가 h1 태그가 여기 자리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헬로 리액트 07번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마이북이 이렇게 여기 자리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소 검사 한번 해보면 컨테이너 안에 h1 태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이다 보니까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한다? 여러 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부분을 여러 줄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줄 라인을 직접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div 태그의 시작과 끝으로 한번 묶어주고 클래스 네임을 row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은 행을 나타내는 row를 주고 그 안에다가 mybook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 요소 검사 해주면 로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줄로 표현할 때는 컴포넌트 안에서도 여러 줄로 표현할 때는 div 태그에 줄바꿈 내리고 예를 들면 내리고 h1 태그에 줄바꿈 내리고 그 다음에 h1 div 태그를 줄바꿈 내리고 이렇게 하고 저장해도 내용은 동일하더라. 그리고 이런 것을 마치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로 전체 하나의 블록을 묶어주는 것처럼 리턴 값의 결과는 괄호 열고 닫고로 소괄호 열고 닫고로 이렇게 묶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리고 들여쓰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마치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처럼 소괄호 열고 닫고로 JSX 구문을 JSX 익스프레션을 여러분들이 소괄호 열고 닫고로 가지런히 정렬시켜주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경험하던 HTML 태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게 만약에 북 타이틀에 B자를 소문자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컴포넌트 이름을 소문자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콘솔 창에 가보니까 북 타이틀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즉 대문자로 써라. 이거는 규칙입니다. JSX 리액트에서의 컴포넌트는 함수형 컴포넌트이건 클래스형 컴포넌트이건 무조건 다 어떻게 한다? 대문자로 써 주셔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의
규칙이니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함수형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함수형 컴포넌트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ECMAScript 6 ES ECMAScript 2015 ECMAScript 6 문법에 의해서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푸터란 이름의 펑션을 만들자. 괄호 열고 닫고 goes to 어떻게 하자? p 태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한 줄짜리 코드만 작성할게요. 제가 집필한 책 목록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작성을 하고요. 역시 첫자 대문자 이렇게 줬고요. 이렇게 만들어 온 거는 북푸터란 이름으로 이쯤에다가 푸터를 시작과 끝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면 북푸터가 이렇게 제가 집필한 책 목록입니다가 이렇게 여기 자리에서 실행이 되는데 요소가 생성됐죠. p 태그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거와 다르게 어떻게 만들었다? 북푸터에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는 ES6에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펑션을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함수를 축약형으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도 중괄호 사용해주고 싶다. 커피라이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는 뭐뭐뭐 goes to 뭐뭐뭐인데 예를 들면 p 태그에 $copy 세미콜론 p 태그로 이렇게 주면 되는데 만약에 요거 세미콜론 생략해도 되고 만약에 요만큼을 소괄호로 묶어주고 싶다. 요만큼을 리턴해주고 싶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묶어주고 싶다. 이런 경우는 리턴 키워드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리턴 키워드로 이만큼을 리턴하겠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커피라이트 정보를 역시 마찬가지로 커피라이트를 여기서 실행하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줄이 더 추가가 되면서 커피라이트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커피라이트도 지금은 한 줄짜리 코드이지만 어쨌든 펑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세 가지 모양으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사용해서 컴포넌트 만들 수 있고 컴포넌트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 그대로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이만큼을 여기서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추가. 마찬가지로 북부터도 요 한 줄짜리 코드이지만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추가. 그 다음에 커피라이트도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추가. 그런데 세 가지 모양으로 하나는 순수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해서 또 하나는 화살표 함수와 중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해서 리턴까지 사용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펑션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자, 드디어 첫 번째로 컴포넌트라는 거.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조각 코드, 하나의 부분 기능들, 지금은 어떤 기능들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HTML만 하나의 이름으로 따로 관리하고 그거를 JSX에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가져다 쓰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어떠한 UI와 어떠한 기능까지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 말 그대로 하나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째 파일 하나 더 만들고요. 7번째 파일을 통해서 8번째 파일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파일들을 남겨놓는 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 개씩 공부했었던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파일들을 이렇게 여러 개 중복을 해 놓는 거고요. 실제로는 하나만 있어도, 최종적인 거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여덟 번째 주제는 프로퍼티, 속성, props라고 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ops, properties 이렇게 복수형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한번 다시 코드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펑션을 사용해서 북앱, 루트 컴포넌트인 북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북앱을 하나 만들고요. 북앱에다가는 얘네들을 그대로 넣어주자라는 거죠. 얘네들. 자, 그러면 모든 컴포넌트는 리턴해서 기본 모양 만들고요. 모든 컴포넌트는 반드시 최상위 루트 엘리먼트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div 태그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태그들이 오다 보니까 div 태그가 하나가 더 귀찮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태그 이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름으로 어떤 내용들이 묶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잘라내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탭키로 들여쓰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북앱에다가 그대로 들여쓰게 하고요. 대신 여기 부분을 소괄호 열고 닫고 대신에 여기 자리에는 북앱을 여기 자리에서 출력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를 깔끔하게 최종 렌더링 코드는 루트 엘리먼트의 북앱 컴포넌트를 출력하자.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08번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위치를 바꿨어요. 자, 그럼 최종 렌더링 부분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 부분을 건드려 주면 되는데 북앱 부분도 시작과 끝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북 타이틀을 위쪽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 푸터와 북 카피라이트도 밑으로 내려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그러면 역시 빠져나왔지만 얘네들은 컨테이너에 묶여져 있지 않고 빠져나온 형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얘네들만 컨테이너, 부트스트랩이 컨테이너에 포함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밖으로 뽑아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 타이틀 여기 부분도 따로 컴포넌트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서 북앱의 루트 컴포넌트의 하위로 들어가는 펑션으로 북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괄호 열고 닫고 소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모양 잡고 여기 리턴에다가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탭, Shift 탭, Shift 탭. 그러고 나서 북 타이틀 밑에다가 북 리스트를 다시 한번 요청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 역시 동일하게 실행이 되고 다만 코드 구조를
북앱을 타이틀, 리스트, 부터, 카피라이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하나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일단은 북앱도 일단 픽스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을.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북리스트로 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만큼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다시 한번 요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만 다시 보면 하나의 책에 대한 상세 설명을 이 모양으로 컨테이너의 로의 타이틀과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싶다. 그럼 이만큼을 역시 또 다른 컴포넌트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북을 표현해주는 북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리턴해라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오고 다시 한번 이만큼을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런 다음에 북카드를 여기서는 리턴 자리에서 북카드를 호출해주는 형태대로 다시 한 단계 더 뽑아냈습니다. 리스트는 카드가 여러 개 올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북카드를 컨트롤 CV 눌러서 두 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북카드를 이렇게 두 줄을 추가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과 끝으로 프래그먼트를 주고 북카드를 두 개 출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시켜보면 첫 번째 북카드, 두 번째 북카드가 두 개가 표현된 겁니다. 맞죠?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해 본 거고요. 실제 하나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북카드 부분에서 우리가 모양을 잡아보자라는 거죠. 자, 코드 조금만 줄여서 한번 표현해보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props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모든 컴포넌트는 매개 변수로 props라고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컴포넌트는 매개 변수로 props 매개 변수를 받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라든가 C샵과 달리 다이나믹 타입이기 때문에 props 점 찍었을 때 뭐든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북카드를 만들어 놓고 props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주고 다시 한번 실행시켰을 때 F12번 개발자 도구 눌렀을 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실행은 되는데 자, 그러면 코드로 와서 console.log를 사용해서 props를 한번 찍어 볼게요. props가 뭔지. 매개 변수로 props를 한번 줬는데 그 props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시키고 F12번 눌러서 들어와 보면 아, props는 오브젝트네요. 근데 두 개가 출력이 되네요. 왜? 카드를 두 번 출력했으니까. 여기 부분 보면 props가 여기서 한번 실행되고 여기서 한번 실행되는 거니까 지금 잠깐 하나만 둘게요. 저장하고 한 번만 실행시키기 위해서 새로 고침해 보면 props가 이렇게 개체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럼 오브젝트 타입은 점 찍었을 때 어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타입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props에다가 뭔가 던져주면 얘가 다 받아요. 즉 북카드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에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전달하면 그거를 누가 받는다? props라는 이름의 오브젝트, 개체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북카드에다가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만들고 속성 값으로 뭐를? 제목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체 리터럴로 props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더라. 타이틀은 제목 1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누가 받은 거예요? 타이틀은 제목 1이라는 값을 개체 리터럴로 누가 받아요? props가 받아서 여기서 출력해 본 거라는 거죠. 그러면 타이틀 말고 디스크립션을 하나 더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에다가 설명 1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개체 리터럴로 타이틀은 제목 1, 디스크립션은 설명 1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타이틀의 속성에 우리가 마치 컴포넌트는요. HTML 태그의 속성의 속성값, 즉 특성 이름의 특성값,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특성 이름에 제목일이라는 이름의 특성 값을 전달을 하면 북카드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에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속성의 속성 값으로 제목일을 전달하고 디스크립션에다가 설명일을 전달하면 누가 받는다? props가 다이나믹 타입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C#.title 대신에 뭐로? 타이틀은 저 위에 있는 이 루트 타이틀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 자리는 뭐에 대한 책에 대한 제목을 출력해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뭐로? props에 들어있는 다이나믹 타입인 타이틀을 여기 자리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면 제목 1이 여기 자리에서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지 한번 F5번 눌러서 실행시켜보면 제목 1로 바뀌는 거고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어쨌든 넘겨준 값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내용 타이틀 부분 제목 1로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C샵의 타이틀 대신에 여기도 props의 타이틀 여기도 props의 타이틀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넘겨준 값으로 카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제목 1의 제목 설명 1 제목 1의 설명 1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카드는 제목 1 대신에 제가 집필한 책 이름인 C샵 교과서라는 것을 넣어보고 C샵 교과서 책입니다.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간단하게 넣어놓고 새로 고침해 보면 그 값이 제목과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넘겨준 값으로. 그러면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한번 찍어 봤으니까 콘솔.로그 찍어 봤으니까 props를 찍어 봤으니까 얘는 만약에 요거를 object.keyscollection으로 한번 키 펑션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면 두 번 출력되겠죠? 두 번 출력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키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얘는 중지 컨트롤 CV 눌러서 한 번은 그냥 props를 한번 찍어봤고 한 번은 object.keyfunction으로 한번 정도 묶어서 출력해 본 것은 이제 주석 처리하고 즉 props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는 다이나믹 타입으로 넘겨줘 뭐를 받는다? 얘네들을 받는다. 콘솔 없으니까 좀 밋밋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개가 출력되는데 밑에는 수작업으로 ASP.NET amp 세미콜론 코어를 다루는 기술 이렇게 만들고 내용 넣어놓고 제가 비교적 최근에 작성한 집필한 두 개 책을 목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는 북카드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의 속성값으로 C샵 교과서를 넘겨줬다. 그러면 북카드 컴포넌트에 props 점 찍었을 때 넘겨준 속성값이 타이틀이 다이나믹 타입으로 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값에 이 값이 전달한 이 값이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description이라는 속성이 props.description에 뭐가 담긴다? 넘겨준 이 속성 값이 담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속성값이 담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C#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아도 되고, 또는 우리는 앞서서 C#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위에다 만들었으니까 C# 교과서 내용 들어오는 곳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부분을 넘겨줄 때 직접 문자열로 전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변수 값으로 대체를 해 주어도 됩니다. 즉 여기는 C# 객체, C# 변수 안에 들어있는 C# 객체의 타이틀로 대체를 해라. 디스크립션도 직접 입력해도 되고, 또는 변수화 처리해도, 템플릿 처리해도 됩니다. C#description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장하고 실행시켜보면 C# 교과서하고 여기 내용입니다로 바뀌겠죠. 내용 들어오는 곳 점점점 이렇게 담긴다라는 거죠. 즉 해당 시점에, 호출한 시점에 직접 이렇게 문자로 넣어도 되고, 그걸 동적인 또 다른 변수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또 다른 변수로 이렇게 전달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성과 속성 값이 넘겨져 오면 그거를 props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맥의 변수로 받아서 props. 뭐뭐뭐 다이나믹 타입으로 props. title, props. description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props라고 한다는 거죠. props는 말 그대로 properties예요. 속성들이에요. 이렇게 넘겨줘온, 이제 제법 조금 어떤 모양이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이렇게 넘겨줘온 값도 받을 수 있게 props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일단은 끊고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props라는 개념, 넘겨줘온 속성과 속성 값을 받는 동적인 타입인 props 파라미터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8번을 컨트롤 CV 눌러서 09번으로 하나 더 복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9번째 단계까지 또 왔어요. 9번째는 props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어려워요. 제가 이거 단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destructuring assignment라고 해서 이거를 검색해 보니까 어쨌든 저는 구조 파괴 할당이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강사는 구조 파괴 할당이라고 저는 발음을 하는데요. 얘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글에서 destructuring assignment를 검색해 보니까 developer.mozilla.org 사이트, MDN, 즉 자바스크립트의 공식 사이트로 볼 수 있는 MDN 사이트에 보니까 구조 분해 할당이라고 번역이 되네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맞는 단어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구조 파괴 할당으로 저는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분해, 디스트럭처링이라는 단어를 저는 분해, 튜플을 사용할 때는 튜플이라는 단어랑 연관을 시킬 때는 분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구조 파괴 할당으로 발음하고요. 또는 구조 분해 할당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는 구조 파괴 할당을 우선순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면 튜플 분해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C# 또는 파이썬과 같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그러면 튜플 분해 또는 구조 파괴 할당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즉 넘겨준 값을 props로 받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로 넘겨준 값을 차곡차곡 동일한
동적인 타입으로 그대로 특정한 이름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구조 파괴 할당 Destructuring Assignment. 이렇게 일단은 단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카드 부분 있잖아요. 북카드 부분을 남겨놔도 되는데요.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잠깐 다른 이름으로 잠깐만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북카드 아더라고 그냥 모양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북카드를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롭스 사용했었던 거를 변경을 해주도록 하죠. 그러면 프롭스는 북카드는 여기 부분만 보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과 뭐뭐뭐를 받을 텐데, 그러면 이 얘네들이 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타이틀 속성, 디스크립션 속성이 다이나믹하게 프롭스에 담겨서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받아다가 프롭스의 타이틀, 프롭스의 디스크립션으로 가져다 사용할 텐데, 그러면 얘를 말 그대로 분해를 하자. 이 구조를 파괴하자. 즉 객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롭스 대신에 뭐로? 넘겨준 값을 직접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1대1로 매핑되는, 타이틀이 이르면 타이틀, 디스크립션이면 디스크립션 이름으로 매핑되는 것을 구조를 파괴를 하는 중괄호 닫고에서 프롭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괄호 열고 닫고에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해 주는 거야. 넘겨준 타이틀을 타이틀 변수로 받아서 사용하겠다. 넘겨준 디스크립션을 디스크립션 변수로 받아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프롭스다 타이틀이기 때문에 얘를 실행시켜보면 09번째를 요청을 해주게 되면 실행 안 돼야 되는 거죠. F12번 눌렀을 때, 콘솔 눌렀을 때 프롭스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프롭스를 알지 못하니까 프롭스 점 찍었던 부분을 다 뭐로? 타이틀. 여기는 타이틀 출력하고 여기는 디스크립션 출력해라. 이렇게 구조 파괴 할당을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롭스 있었던 자리를 프롭스.타이틀, 프롭스.디스크립션 대신에 넘겨준 값 그대로 타이틀이면 타이틀로 받고 디스크립션이면 디스크립션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주자라는 거죠. 타이틀과 타이틀, 디스크립션. 다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이번엔 정상적으로 나오고 C샵과 ASP.NET 이렇게 두 개의 책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걸 뭐라고 한다? 구조 파괴 할당이라고 한다는 거죠. 구조 파괴 할당을 사용해서 좀 더 간결하게, 원래 기본은 프롭스의 타이틀, 프롭스의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더 간결하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구조 파괴 할당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프라이스를 하나 넘겨준다고 한다면 프라이스는 직접 값을 넣어줘도 되는데 여기다가 프라이스는 뭐 예를 들면 30,000원이다. 이렇게 넘겨주고 ASP.NET 코어 책은 프라이스는 55,000원이다.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러면 타이틀에 디스크립션 밑에다가 HR 태그를 사용해서 한 줄을 더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모양 바꾸도록 하죠. 지금은 여기 자리에다가 넘겨준 것을 받아야 되겠죠. 타이틀, 디스크립션 가져다가 여기 자리에다가 프라이스 플러스 몇 원 이렇게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나서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3만원, 55,000원 이런 식으로 내용 밑에다가 가격도 한번 출력을 시켜보고 그 가격 받는 거, 이 프라이스 받는 것도 넘겨준 값으로 프라이스가 지정이 되면 그 값을 여기 자리에서 구조 파괴 할당 문법에 의해서 프라이스 변수로 받아서 원하는 곳에서 출력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09번째 예제에서는 구조 파괴 할당 또는 구조 분해 할당에 대한 내용을 예제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